여러분, 어떤 두 사건이 서로 전혀 상관없다.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확률론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독립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해 볼게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다음에 또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게 바뀔까요? 첫 번째 결과가 영향을 줄까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정답은 전혀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죠. 네, 바로 이게 독립성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확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독립성의 핵심이에요.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은요,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쪽은 종속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사건들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 거죠.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의 확률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반면에 다른 쪽은 독립사건이에요. 이건 뭐 서로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죠. 한 사건이 일어나던 말든 다른 사건의 확률은 그냥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아주 간단하고 우아한 수학 공식 하나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 사건 E랑 F가 독립이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그냥 각각의 확률을 쓱 곱해주면 끝입니다. P2 곱하기 PF. 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이죠? 자,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카드 덱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에이스를 뽑을 확률, 52장 중에 4장이니까 52분의 4, 약분하면 13분의 1이죠. 좋아요. 그럼 스페이드를 뽑을 확률은요? 52장 중에 13장이니까 13분의 52. 이건 4분의 1이네요. 자, 방금 그 공식 기억나시죠?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네, 5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스페이드이면서 에이스인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건 딱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52분의 1이죠. 어때요? 두 값이 똑같이 나왔죠? 바로 이래서 에이스를 뽑는 사건과 스페이드를 뽑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주사위 던지기를 예로 들어서 이 독립성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첫 번째 주사위는 4가 나왔어요. 자, 이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두 주사위의 합이 6이 될 확률, 이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한번 계산으로 확인해 보죠. 역시 이럴 땐 숫자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자, 합이 6이면서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오는 경우 이건 4,2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전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36분의 1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독립성 공식을 써볼까요? 합이 6일 확률은 1,5, 2,4, 3,3, 4,2, 5,1 이렇게 5가지니까 36분의 5고요. 첫 번째가 4일 확률은 그냥 6분의 1이죠. 이 둘을 곱하면 3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216분의 5가 나오네요. 아까 구한 36분의 1이랑 전혀 다르죠? 네, 이렇다는 건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종속관계라는 거죠. 사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첫 번째 주사위가 4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두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올까로 확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4라는 정보가 합이 6이 될 확률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오케이, 그럼 시나리오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번엔 합이 6이 아니라 7이라고 해보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주사위가 4라는 정보. 이게 과연 합이 7이 될 확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와, 근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합이 7이면서 첫 번째가 4인 경우는 4, 3, 딱 한 가지니까 확률은 36분의 1. 이건 아까랑 같죠? 자, 그럼 독립공식. 합이 7일 확률은 1,6부터 6,1까지 총 6가지니까 6분의 36, 즉 6분의 1이고요. 첫 번째가 4일 확률도 6분의 1이죠. 둘을 곱하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은 정확히 36분의 1이 나옵니다. 와, 두 값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첫 번째 주사위가 4라는 정보는 합이 7이 될 확률에 정말 아무런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독립적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예상치 못한 복잡성입니다. 이제 독립성이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때쯤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주사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건을 3개로 나눠보죠. E는 합이 7인 사건, F는 첫 번째 주사위가 4인 사건, G는 두 번째 주사위가 3인 사건입니다. 우리 방금 확인했죠? E랑 F는 서로 독립이에요. 그리고 같은 논리로 E랑 G도 당연히 독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F와 G, 이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는 4고 두 번째 주사위는 3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도 과연 합이 7이 되는 사건 E는 여전히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요입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4고 두 번째가 3이면 합은 그냥 무조건 7이잖아요? 확률이 0이나 1 사이의 값이 아니라 그냥 100% 확정입니다. 이건 독립은커녕 완벽하게 묶여버린 완벽한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독립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 사건이 진짜 독립이라고 말하려면요. 둘씩 짝지어서 독립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셋이면 셋 전부, 넷이면 넷 전부를 한꺼번에 고려했을 때도 그 곱셈 규칙이 성립해야만 진짜 백이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도박사의 분쟁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유용한 독립성이란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시작이 되게 재밌어요. 놀랍게도 어떤 도박사가 던진 질문 하나가 현대 확률론 전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 시간은 17세기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메레라는 아주 유명한 도박사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수학자 파스칼을 찾아갑니다. 파스칼은 이 문제를 받아서 또 다른 천재 수학자 페르마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이 둘이 나눈 편지 속에서 현대 확률론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파스칼의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 등장합니다. 그는 문제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 점수가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만약 이 게임이 끝까지 갔다면 앞으로 누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았을까? 이걸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점수가 아니라 미래의 확률에 따라 판돈을 나누자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낸 페르마의 해법은 그야말로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게임이 몇 판 더 진행될 거라고 가정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하는데요. 바로 앞으로 벌어질 각 판의 결과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독립적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독립이라는 마법 같은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기 짝이 없던 물의 모든 가능성을 깔끔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가정 하나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던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의 세계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정말로 서로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사건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아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독립성은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하나의 렌즈일지도 모릅니다.